구라토끼의 볼링 세상. 안녕하세요. 구라토끼의 볼링 세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볼링 스텝 익히기 2탄, 스텝의 보폭과 리듬 익히기 편입니다. 혹시 아직 볼링 스텝 익히기 1탄을 안 보셨다면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텝의 보폭. 스텝의 보폭은 클래식 스텝과 모던 볼링 스텝이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클래식 스텝은 일정 크기로 세 걸음을 걷고 슬라이딩을 길게 가져가시거나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슬라이딩 때는 길게 하시면 됩니다. 10, 20, 30, 40 이런 식으로요. 모던 볼링 스텝은 처음 걸음은 작게 걷고 두 번째 걸음은 약간 크게, 세 번째 걸음은 다시 작게, 슬라이딩도 짧게입니다. 모던 볼링의 포스텝에서 두 번째 스텝을 약간 길게 하고 세 번째 스텝을 짧게 걷는 동작을 피봇 스텝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정확한 보폭이 나올 때까지 반복 연습해야 합니다. 파이브 스텝의 경우는 첫 스텝을 반보 정도 크기로 작게 하거나 아니면 제자리에서 걷듯이 작게 걸어주고 나머지는 똑같이 하면 됩니다. 스텝의 리듬. 스텝의 리듬은 이전 영상인 리듬 익히기 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클래식 스텝의 리듬인 경우 처음 세 걸음은 일정하게 하고 네 번째 슬라이딩을 길게 해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모던 스텝은 처음에는 천천히 리듬을 가져가고 중간에 피봇 리듬을 해주고 마지막 슬라이딩은 짧게 가져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 포스텝인데 5박자인지는 리듬 익히기 편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이브 스텝의 경우 첫 스텝을 천천히 하나 하고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똑같이 하면 됩니다. 피봇 스텝의 원리. 모던 볼링에서 피봇 스텝을 하는 이유는 가속을 이용한 체중 이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쉽게 비유하자면 일정한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가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는 부드럽게 멈추게 되고 이때 운전자도 딱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상체와 하체를 같이 멈춘 상태로 볼을 일정한 속도로 투구하는 것이 클래식 볼링입니다. 반면 모던 볼링은 점점 가속을 하며 빠르게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팍 하고 밟으면 차는 멈추지만 관성에 의해서 차에 탄 사람은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는 것과 같이 하체는 멈추지만 스윙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길고 강한 스윙을 해줄 수 있는 원리입니다. 결국 긴 두 번째 스텝과 짧은 세 번째 스텝을 빠르게 하는 것은 차를 점점 빠르게 가속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짧은 슬라이딩으로 하체를 딱 멈추는 것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는 멈추지만 사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모던 볼링을 파워볼링이라고 하는 이유가 힘으로 볼을 세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로테이션 릴리스를 통해서 많은 회전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필요한 볼의 속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체의 급격한 정지와 계속 나아가는 상체의 긴 스윙을 이용하여 체중 이동을 통한 볼의 가속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많은 회전과 빠른 볼의 속도는 높은 RPM을 내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높은 RPM은 핀을 강하게 때리기 때문에 파워볼링이 되는 것입니다. 즉, 파워볼링은 동작을 크고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핀을 강하게 때린다고 하여 파워볼링이 된 것이죠. 스텝 연습할 때 주의사항은 첫째, 항상 몸이 나가고 발이 따라온다는 느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발이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몸과 발이 같이 체중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포스텝을 완전히 연습하고 파이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이유로 11자 스텝이 완전해지면 크로스오버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파이브 스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넘어가시고 크로스오버 스텝은 선택사항입니다. 제발 11자 스텝과 슬라이딩 스텝이 제대로 안 되는데 크로스오버 스텝으로 넘어가시지 말고 포스텝이 안 되면 절대 파이브 스텝으로 넘어가셔도 안 됩니다. 포스텝을 잘하게 되면 파이브 스텝은 30분이면 끝납니다. 셋째, 스텝을 연습할 때는 항상 눈은 에이밍 스팟을 봅니다. 그리고 스윙이 끝난 후에 항상 자신의 발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잘못된 스텝 수정하기. 스텝이 팔자로 왔다 갔다 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들은 스텝의 방향 연습하기 편을 꼭 다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5. 스텝을 연습할 때 항상 발의 위치를 확인하기. 스텝이 팔자로 왔다 갔다 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들은 스텝의 방향 연습하기 편을 꼭 다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6. 스텝을 연습할 때 항상 발의 위치를 확인하기. 스텝이 팔자로 왔다 갔다 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들은 스텝의 방향 연습하기 편을 꼭 다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7. 스텝을 연습할 때 항상 발의 위치를 확인하기. 스텝이 팔자로 왔다 갔다 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들은 스텝의 방향 연습하기 편을 꼭 다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8. 스텝을 연습할 때 항상 발의 위치를 확인하기. 스텝이 팔자로 왔다 갔다 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들은 스텝의 방향 연습하기 편을 꼭 다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9. 스텝을 연습할 때 항상 발의 위치를 확인하기. 스텝이 팔자로 왔다 갔다 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들은 스텝의 방향 연습하기
무릎을 붙이고 똑바로 11자로 걷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보폭을 늘리시면 되는데, 이때도 발이 나갈 때 무릎과 발의 안쪽 면을 서로 스치듯이 나가면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출발하는 스탠스 스팟과 도착하는 세븐 딜리버리 도트의 위치가 항상 일정해야 합니다. 크로스오버 스텝을 하지 않는다면 대략 스탠스와 착지 후 세븐 딜리버리 도트가 5보드 정도 안쪽으로 일정하게 들어와야 할 것이고, 크로스오버 스텝을 한다면 스탠스와 세븐 딜리버리 도트의 위치가 같아야 합니다. 가장 나쁜 습관 중 하나가 드리프트 스텝인데, 자신이 착지해야 하는 곳에 정확하게 도착하지 못하고 좌우로 세 보드 이상 차이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볼링의 일관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가끔 회원님들 중에서 드리프트를 하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레인이 변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볼을 투구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정확한 투구를 했는데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면 제일 먼저 세븐 딜리버리 도트에 정확하게 발이 도착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텝을 연습하실 때는 밸런스 편에서 설명드렸듯이 무릎이 펴졌다 구부려지는 움직임은 좋지 못합니다. 일정한 높이로 끝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스텝을 가르칠 때 앞으로 가면서 점점 자세를 낮추라고 했는데, 요즘은 모던 볼링으로 넘어오면서 하체를 많이 낮추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졌기에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스텝 연습은 정말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연습한 만큼 효과가 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정말 선수들처럼 이쁘고 멋진 자세로 볼링을 잘 치시고 싶다면 꼭 스텝 연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구라토끼의 볼링 세상 원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